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치주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신경치료를 했을 때 신경치료 후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이라기보다는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치료에 따르는 불편감을 이해하려면 신경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될 텐데요. 신경치료에 관한 동영상들은 이제 제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도 많이 업로드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치아 속은 이렇게 치수강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충치가 진행돼서 이 치수관까지 균이 들어가고 여기가 염증으로 인해서 오염됐을 때 이 안에 염증이 있는 채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가느다란 파일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신경관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이 안에 염증을 싹 긁어내서 떼어 넣는 치료가 이제 신경치료, 즉 근관치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치수강에 접근하기 위해서 치아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멍을 내고 이제 가느다란 기구인 파일을 이용해서 안에 염증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신경치료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먼저 치료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신경치료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 내지 3회 혹은 염증이 심하면 뭐 5회 이상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신경치료가. 그래서 신경치료하는 도중에 임시 가봉제라고 해서 이 구멍난 데를 임시 가봉제를 이용해서 메워 넣게 됩니다. 근데 이 가봉제가 상품명으로는 캐비톤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제 가봉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 재질이 약간 말랑말랑한 석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붙게 되는데, 이 가봉제를 여기다 채워놨어도 씹는 힘을 계속 받게 되니까 이게 조금씩 깎여 나가요. 그래서 신경치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이게 했던 게 임시로 메우는 게 다 떨어졌다고 이제 걱정되셔서 치과에 오시는데, 거의 오신 경우에 열이면 거의 10케이스가 전부 다 가봉제가 이제 위에가 좀 깎여 나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가봉제라는 게 좀 약하고 씹는 힘에 의해서 부스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쌓아 올린 거는 이와 같이 깎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도 충분히 많은 양의 그 가봉제가 여기를 꽉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나는 불편감 혹은 걱정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봉제가 탈락. 실제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깎여 나가는데 이제 이게 다 깎여 나가서 이거 오염되면 어쩌나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그런 가봉제 자체가 재료가 이런 캐비톤이라는 약간 말랑말랑한 석고, 굳어도 어느 정도 긁으면 긁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재질이기 때문에 깎여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대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이 신경치료 도중 씹을 때 아프거나 씹을 때 혹은 혀로 건드리면 혹은 손으로 툭툭 치면 치아에 자극을 줬을 때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감각을 다 느끼잖아요. 치아도 보면 치아는 이제 뼈에 이렇게 묻혀 있죠. 뼈하고 치아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뼈하고 치아 사이에는 얇게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대만 존재하느냐,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 가지들도 잔뜩 분포되어 있죠. 씹을 때 아프다라는 거는 결국 치아 속에도 이렇게 신경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 치료 중이면 이제 여기 있는 조직들은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일 거고, 치아 속에서 감각을 느끼는 건 아니고, 치아를 건드렸을 때 치아가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치아가 건드리면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혹은 뭐 씹을 때는 위아래로 눌리거나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텐데, 결국에 뿌리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에 있는 감각 신경들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 염증을 싹 제거하다 보면 특히나 뿌리 끝쪽에 있는 조직들이, 쉽게 말하면 이 파일이 한 번씩
뿌리 끝을 지나가면서 찌르기도 하고 염증이 쌓이기도 하고 이렇게 염증이 깎여나간 그 잔사들이 쌓이기도 하고 파일이 한 번씩 찌르기도 하고 소독약이 또 이렇게 뿌리 끝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경치료 도중에는 뿌리 끝 쪽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씹으면 뿌리 방향으로 눌리면서 이 예민한 부분, 상처가 있는 부분을 누르니까 당연히 아프다거나 좀 다른 치아랑 다른 느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손으로 건드렸을 때도 결국에는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뭔가 자꾸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여기에 조금씩 자극이 가면 그것 때문에도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도중에 씹거나 치아로 혀로 밀거나 뭐 손으로 툭툭 쳤을 때 치아에 뭔가 외부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불편감이 느껴진다. 이거는 신경치료 도중에는 뿌리 끝 쪽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상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고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를 저희가 진행할 때는 이제 많이 바쁘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매일매일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파일이란 기구를 이용해서 치아 속에 신경관에 근관의 염증을 싹 제거하고 나면 뿌리 끝 쪽에 상처가 남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일날 치료를 했으면 2일하고 3일은 쉬고 4일날 다시 치료를 하고 5일하고 6일은 쉬고 7일날 다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2, 3일 간격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얘네도 좀 쉴 시간을 줘야 되니까 매일매일 계속 찌르고 하는 거는 치료는 빨리 되지만 결국 상처가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데 증상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했는데 계속 아파요. 이거는 아픈 경우도 있고 안 아픈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충치가 너무 심하고 신경치료의 시기가 많이 늦었어요. 신경치료를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신경치료 시기가 늦었어. 늦게 되면 뿌리 끝 쪽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든요. 뼈가 녹으면서 뿌리 끝 쪽이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검게 염증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염증이 있을 때는 파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해도 이미 여기가 염증 때문에 뼈가 녹아있고 비어있는 공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이나 혹은 치료가 마무리됐을 때 여기 크게 압을 느낄 만한 부분이 없어서 통증이 약간 덜한 경향이 있고요. 신경치료가 이제 갑자기 충치가 막 진행돼서 염증이 확 올라와 가지고 뿌리 끝 쪽에 이미 뼈가 확 녹지는 않은 상태에서 즉 치아 속에서만 염증이 확 진행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했을 때는 뿌리 끝에 조직이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치주인대도 살아있고 여기는 감각신경들도 다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이 막 치아 속에서만 진행되고 있을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즉 뿌리 끝쪽에 뼈가 이와 같이 확 녹은 상태가 아니라면 기구가 찌르거나 할 때 여기 바로 이 자극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치료를 빨리 했을 때는 통증이 조금 더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신경치료할 때 친구는 안 아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죠? 치료한 시기가 저마다 다르고 통증이라는 게 느끼는 게 개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 과정에서 아프다. 이거 아프기 때문에 난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이게 아프다고 해서 치료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안 아프다고 해서 치료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신경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진행돼서 이 정도까지 진행됐으면 위에는 거의 치아가 다 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건 오히려 통증이 좀 덜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치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치료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으니까. 다만 이때 좀 통증이 있게 마련인데 그거는 이제 아픈 거는 치료가 잘 뿌리 끝까지 잘 닦이고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지 신경치료를 적정한 시기에 진행을 했는데 안 아프면 안 아픈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신경치료를 정확히 하면 통증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에 대해서 다들 겁을 내 하시는데 신경치료는 원래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좀 통증을 수반하기는 합니다. 근데 신경치료할 때 아프다고 해서 치료가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치료를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여기를 꽉 채워 넣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신경치료 예전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거타퍼처라는 이 재료를 뜨거운 열을 가해서 거의 200도에 가까운 열을 가해서 꾹 눌러 놓습니다. 그럼 이게 꾹 눌리면서 뿌리 끝쪽에 자극을 주겠죠. 아무래도 200도나 되니까, 위에서는 200도로 누르니까 여기까지 200도가 되진 않겠지만 여기도 온도가 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약간의 조직이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으면 누를 때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뿌리 끝쪽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나면, 신경치료 마무리 후 대개 2 내지 3일 정도 씹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통증은 정상적인 통증이에요. 2, 3일이 지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거든요. 이 열 때문에 상했던 조직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거짓말처럼 사라지니까, 신경치료 끝났는데 아프다, 이것도 걱정하실 건 아니다. 신경치료가 잘 되었다면, 뿌리 끝까지 거타퍼처가 잘 들어가서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2, 3일 정도의 통증은 대개는 뒤따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자분들께 대부분 통증이 있고 금방 사라지는데 혹시 못 참을 정도로 아프시면 타이레놀 정도의 진통제를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치료 마무리 후의 통증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리로 생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신경치료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어요. 신경치료는 통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크게 뭐 이 원리를 생각하면 걱정하실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경치료의 주의사항은, 일단 신경치료 중에는 그 신경치료한 치아가 있는 쪽으로는 가급적이면은 단단한 거는 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게 결국 치아에 구멍을 내는 상태고, 이만큼 크라운의 양 옆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피치 못하게 무슨 강한 힘이 전달되었을 때 이게 신경치료하다 갑자기 이게 쪼개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치료 중에 그런 적이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가급적 신경치료한 쪽으로는 너무 딱딱한 거는 좀 의식적으로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경치료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대부분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갑자기 뭐 잇몸이 확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료하면서 이제 뭔가 재감염이 있다든지 오염이 심해서 그랬다든지 한 거니까, 이때는 뭐 약을 드시다든지 항생제나 이런 거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뭐 잇몸이 확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땐 꼭 바로 치과에 가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